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제가 전에 몇 년 전부터 이토마토에 있을 때 그때부터 회원님께 전화를 좀 받았는데요. 저는 이 유튜브가 실시간 방송이 1000명 이상 돼야 되는 걸로 들어서 전에 뭐 저한테 누가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명 이상 돼야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와서 전문가님 그 1000명이 안 돼도 뭐 되게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그 실시간 방송을 하던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찾아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1000분이 안 돼도 실시간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배워야 될 거고 조금 준비 과정은 필요하겠죠. 자, 근데 뭐 어쩌면, 요거를, 아침 시황 방송, 요거 외에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 실시간 방송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 듣는 분이 별로 없으시면요. 이게 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우리 저 구독자님들 한번 저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남겨줘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봐서 뭐 해드릴 만하면 해드릴 거고, 근데 뭐 또 뭐 10분이 듣고 막 이렇게 되면 시작했다가도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을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면 들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뭐 그런데 조금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바로는 시작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뭘 좀 준비도 조금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저희 유튜브 시작하는 것도 한참 배웠어요. 이게 간단해 보여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해외 증시들 뉴스들 조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참 미국이 하루에 3만 6천 건이 발병했답니다. 야, 이거 뭐 쟤들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난리죠.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또 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근데 저 커들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부 주에서 이 숫자로 딱 나오는 거니까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일부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유행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뭐 지금 이 커들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신복이죠. 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비상이죠, 지금. 근데 또 악재도 하나 조 바이든 쪽에도 악재도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에서 뭐 저 15억 달러인가? 예, 15억 달러를 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조금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딱 찍어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 그 좀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요거는 조 바이든한테도 악재가 아닐까 싶고요. 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예, 누구 닮았죠? 대통령 아들. 예,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누구 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는 이 조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참모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대선 끝나고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대선은 치러야 된다라는, 잘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 테니까요. 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한 가지 조금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어제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악재로도 작용을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레포 금리가 인상에 의해서 이 수요가 감소했다. 뭐 이런 수요 감소가 원인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자, 이게 평상시 같은 허약한 시장이었으면 이런 것들은 신규 확진자에다가 뭐 대차 대조표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좀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얘기였었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 지수는 지금 10,000포인트 이상을 돌파한 모습인데요. 자, 요거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커들로가 7월에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급여세 같은 거, 뭐 이런 거 각종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트럼프하고 커들로는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자,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해야 그나마 떨어졌던 표가 조금은 좀 올라올 수도 있을 거니까요. 자, 근데 뭐 트럼프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솔직히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봐라 그러면요. 전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미국 국민들이 아무리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한 사람을 2번 연속이야 뽑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안 됐으면 하는 것도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모로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북한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트럼프는 북한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미온적이니까 일단 뭐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 바이든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을 조금 좀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떠받친 그런 요인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하고 글로벌 증시 움직인 모습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국 쪽, 뭐 상해 아시아 증시 쪽이요. 이쪽은 조금 혼조권으로 마감됐어요. 자, 뭐 중국 본토 주식이 0.08% 정도 하락. 홍콩 쪽이 0.54% 정도 하락. 자, 심천이 있죠. 심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저 코스닥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쪽은 오히려 0.29%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우 지수가 뭐 조금 올라왔죠. 뭐 0.59% 정도 상승 마감. 그 다음에 S&P 500이 0.65%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3대 지수 중에는 역시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약 1.11% 정도 오르면서 10,000포인트를 다시 재탈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근데 요거는 그 대형 기술주죠.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나스닥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렇게 끌어올린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4%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유럽 쪽은 조금 좀 대체로 조금 좀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이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인데요. 상당히 강했죠. 자, 여기서 조금 좀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졌다가 자, 지금은 재차 요거는 엊그저께 움직임이었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살짝 마이너스도 기록하기도 했죠. 살짝 마이너스 났다가 뭐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접었다가 가고 오후장에는 뭐 그거를 조금 잘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을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도 자, 이 장중에는 이거는 1086포인트인데 고점 기준으로는요. 자, 종가 기준으로는 이때 종가가
102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056포인트로 마감됐으면,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자, 다우 지수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나스닥 쪽보다 상당히 좀 못합니다. 뭐 그런 차이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주들,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주가를 쭉쭉 당기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구경제 주식들, 꿀뚝주들 이런 것들이 많은 지수가 다우 지수죠. 그래서 여기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그 아일랜드 갭을 아직도 못 메꾸고 있어요. 자, 그 아일랜드 갭을 아직도 못 메꾸고 있어서 조금 요런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자, 이 아일랜드 갭은 다우뿐만 아니라 S&P 500에서도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다우만큼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S&P 500에서도 아일랜드 갭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그런 시장이에요. 자, 국내 증시 수급을 조금 보면서 우리 시장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요즘은 수급 얘기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던 대로 한 게, 뭐 개인 투자자들 매수, 이 외국인하고 기관, 뭐 얘네들은 매도. 자, 이런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면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 모습이죠. 개인이 어제는 조금 팔았습니다. 한 88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이 215억 매도, 기관이 조금 여기 특이하죠. 자, 기관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매도만 하던 아주 얄미운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자, 어제는 뭐 한 390억 정도를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자, 이게 나쁘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걸 좀 알 수 있죠.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엊그저께만 한 2,700억 정도 매도를 하더니, 어제는 4천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 규모가 지금 거의 뭐 사상 최대치 행진을 계속 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 이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주식 예탁금 이거하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 자, 요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떨어지면 더 이상 못 떨어지고 또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볼게요. 옵션 시장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을 10억 정도 매도했고 풋도 18억 정도 매도했어요. 자, 외국인들은 양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 콜도 사고 풋도 샀죠. 콜을 10억 정도 사고 풋을 16억 정도 샀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시장의 변동이 왔다 갔다 좀 하더라도 결국은 뭐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포지션을 어제 취한 거고요. 금융투자는 야, 이거 변동성은 단기간에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어. 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했네요. 근데 누적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옵션 시장의 수급을 이번 달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런 부분들,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먼저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답답한 모습이죠. 지금 꽉 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 꽉 좀 이렇게 답답하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박스권 밖에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뭐 좀 올랐다면 빠지고 빠졌다면 오르고, 자, 요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좀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아침에 조금 마이너스 출발했죠. 그랬다가 좀 올라왔다가 뭐 여기서 조금 매매 공방 좀 있다가 오후장에 또 한번 쭉 밀기도 했고요. 다시 반등 시도했다가 재차 좀 밀려서 자, 뭐 장중에 저점 근처에서 마무리된 그런 모습이었네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지금 22평선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공방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22평선 자체는 이 시장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라면 자, 그렇게 단기간에 꺾일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시장이 조금 고생을 시키더라도 21평선은 뭐 다음 주 정도까지 급락이 없는 이상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방향을 유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21평선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팽팽해요. 예, 팽팽합니다. 주가가 크게 위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캔들 크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굉장히 작아졌죠. 자, 이런 십자 형태. 자, 이 캔들 크기가 작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 미국 시장 쪽에서 그 트럼프하고 커들로가 어제 또 얘기했듯이 추가 부양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시장이 조금 공포를 느끼고 장이 좀 고생을 시키면요, 이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어지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연준도 아마 나설 거예요. 연준도 나설 거기 때문에 뭐 전에 이때처럼 뭐 이런 급락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자, 뭐 좀 출렁거리더라도 이거를 조금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 자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출렁거리는 거 요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라면 그쵸, 좀 이 출렁거리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는. 자, 단기간에 출렁거릴 요인들 요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중국 쪽에 저 상무위원회가 있죠. 28일 날 6월 28일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요. 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길어지는 얘기인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원래 이 마오쩌둥 시대 때 1인 독재 체제였죠. 그게 폐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덩샤오핑 시대에 와서 이 한 명이 이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중국은 안 되는 나라다. 그래서 7인의 상무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7명입니다. 7인의 상무위원들이 끌고 가는 나라예요. 자, 근데 그 7인의 상무위원 회의가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전에 중국 양회에서 홍콩보안법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켰죠. 근데 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국회격인 양회에서 의결된 것보다 7인의 상무위원들이 갖고 있는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이쪽에서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예요. 저 양회에서는 야, 홍콩보안법 이거 우리 시행하자라고 그렇게 했고 확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마 28일 날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근데 거기서 결정을 홍콩보안법을 시행을 안 할 거다라면 양회에서 통과를 시키지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강행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이 또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자, 약간의 대비할 수 있는 약간의 현금 이런 것들은 계좌에 좀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말이 얼마 안 남았으면 7월 달로 접어들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되게 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실적적으로 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실적적으로 갈 테니까 우리 뭐 실적 되게 많이 호전되는 그런 섹터들 알고 있잖아요. 자, 1분기 실적이 호전된 이들이 아마 2분기도 좋을 거예요. 왜? 1분기에 이 코로나 관련해 갖고 저 상당히 좀 고생을 시켰었죠. 1분기에도 뭐 연초에는 안 시켰지만 한 그 중반 정도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1분기 실적이 좋아졌던 애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좌우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거 쫓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실적 하나만 보지 마시고 실적을 보시고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뭐 주가 흐름 좀 보시고 눌림목 정도 국면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그게 아마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